네. 네, 유미님 시작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조유민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리뷰를 할 논문은 멀티레스 유닛에 대한 논문입니다. 일단 이 모델은 그 이미지 세그멘테이션에 사용되는 모델인데요. 일단 그 클래시피케이션은 저희가 이미지 단위로 라벨링을 하는 거죠. 이 사진은 고양이다, 강아지다처럼요. 그리고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 이미지 안에 있는 그 객체들, 인스턴스 대상으로 라벨링을 하는 게 오브젝트 디텍션이고,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 이미지 안에 있는 작은 픽셀 단위로 저희가 그 분류를 하는 게 세그멘테이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이렇게 선을 따내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 예시가 저희가 자율주행 같은 거 할 때 뭐 앞에 있는 게 어디까지가 차도인지, 지나가는 게 사람인지 나무인지 이런 거를 이제 분류를 할 때 많이 쓰이고, 이 논문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바이오메디칼에서 엄청 많이 쓰이는 방법론이에요. 왜냐하면은 상대적으로 이제 이 바이오메디칼에서 관심 있는 거는 이게 종양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백그라운드냐 포어그라운드냐 따지고 보면은 이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라서 좀 잘 먹히고 좀 강력한 그런 모델이라서 되게 많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트로덕션을 보면 별 내용은 없고 그냥 이게 2020년도에 나온 논문이라서 그 선행 연구들을 쭉 나열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냥 이걸 나열되는 걸 넘어가기에는 그 전에 쓰인 선행 연구에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어서 딱 필요한 부분만 좀 짚고 넘어갈게요. 우선 세그멘테이션이 어쨌든 이미지를 다루는 거니까 처음에는 CNN으로 시작을 했어요. 이제 그러다가 어떻게 판도가 바뀌게 된 그런 모델이 있는데 그게 이제 FCN, Fully Convolutional Network라는 모델이에요. 근데 이게 어떤 그런 차이가 있냐면 사실 저희가 관심이 있는 거는 이게 강아지다, 고양이다 이런 게 아니죠. 그냥 왼쪽에 고양이가 있고 뭐 강아지는 오른쪽에 있다. 이런 것처럼 어떤 위치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되는데 CNN으로는 그게 안 돼요. 보시면 알겠지만 CNN으로 이제 최종적으로 나오는 거는 예를 들어서 뭐 1000개의 그 클래스들, 뭐 강아지, 고양이, 앵무새 어쩌고저쩌고 있으면은 이 각각의 클래스에 대한 확률만을 이제 저희가 반환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이 사진은 뭐 86%의 확률로 고양이야 이런 식으로 나오고, 저희가 관심 있는 건 그게 아니라 어디에 고양이가 있는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거를 하려면은 이제 이 FCN이라는 거를 써야 된다고 해요. 자세한 건 뒤에 가서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공간 정보를 갖고 가게끔 해주는 게 원바이원 컨볼루셔널 레이어라는 거고, 그리고 결국에는 저희가 이거는 그냥 컨볼루션 CNN이기 때문에 피처맵이 점점 작아지죠. 근데 저희가 하고 싶은 거는 원본 이미지 크기만큼, 정확히 말하자면 원본 이미지의 해상도인 상태에서 이렇게 세세하게 세그멘테이션 하고 싶은 거여서 이거를 다시 이렇게 부풀려줘야 돼요. 그거를 이제 업샘플링이라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FCN 이후로는 모든 그 세그멘테이션 모델들이 다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줄였다가 늘렸다가. 얘도 사실 구부려서 그렇지 줄였다가 늘렸다가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보통 이 부분을 인코더라고도 하고 디코더라고도 해서 약간 겐이랑 좀 비슷하게 생각하셔도 되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다르긴 한데 그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아까 원바이원 컨볼루셔널 레이어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게 굳이 이제 세그멘테이션 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미지 관련 모델들을 보면 되게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좀 짚어볼게요. 일단 제가 CNN만으로는 그 위치 정보를 얻을 수가 없다고 했었죠. 근데 왜 그러냐면 당연한 게 저희가 막 CNN에서 이렇게 필터 움직여가면서 막 공간 정보를 다 뽑아놓고 결국에는 이거를 다 플래튼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노드들을 다 곱해버린 다음에 소프트팩스에 넣어버리죠. 그러니까 이 곱해지는 과정에서 어떤 공간에 대한 정보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그냥 이런 정보만 남게 되죠. 근데 결국에 이제 이 FC 레이어가 주범이니까 그냥 이거를 아예 없애버립니다. FCN에서는. 그리고 이거를 뭘로 대체를 하냐면 원바이원 컨볼루셔널 레이어로 대체를 하는데, 일단 사실상 얘의 그 어떤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결국에 원바이원이기 때문에
이거를 한다고 해서 이 피처의 크기가 달라지지 않아요. 여전히 똑같은 크기가 됩니다. 그럼 저희가 조절을 할 수 있는 거는 결국 이 뭐라 그러죠? 채널, 그 뎁스만 저희가 조절을 할 수가 있죠. 이거를 얼마로 하냐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나온 피처 맵이 뭐 더 차원이 커질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겠죠.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걸로 저희가 이 차원 축소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잘만 쓰면은. 그래서 하는 역할은 사실 요거 하나가 바로 매핑이 되는 거여서 어떤 피처 맵 이런 게 막 달라지는 건 아니지만 그 디멘션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막 모델을 엄청 막 깊게 만들어도 중간중간에 이제 잘 원바이 원을 이렇게 끼워 넣으면은 연산량을 좀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은 그냥 다른 분 블로그에서 가져왔는데 보시는 것처럼 그냥 컨볼루션 하는 것보다 중간에 원바이원 끼워 넣고 했더니 뭐 연산량이 줄어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업샘플링을 해서 이미지를 다시 키운다고 했죠. 근데 사실 여기서 더 중요한 개념이 스킵 커넥션이라는 건데요. 이게 그냥 CNN에 대한 그 이미지를 가져온 건데 이제 딱 봐도 알 수 있는 게 여기서는 굉장히 디테일한데 여기로 가면서 점점 좀 뭉개지죠. 왜냐면 당연한 게 이제 피처를 뽑고 거기서 또 중요한 걸 또 뽑으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이거를 저희가 그 원본 이미지에 가깝게 늘려줘야 되는데 그거를 하는 거를 업샘플링이라고 하고 뭐 방법은 다양한데 여기서 설명은 하진 않을게요. 그냥 어쨌거나 이제 크기를 그냥 늘려주신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당연히 예상되는 문제가 이미 해상도가 떨어져 있는 건데 이걸 아무리 뭐 크기를 키운다고 해서 계속 디테일할 리가 없죠. 이거 업샘플링 했는데도 여전히 좀 흐릿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상태로는 저희가 하고 싶은 굉장히 조밀한 픽셀 단위의 그런 픽셀와이즈 프리딕션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낸 게 이제 FCN 저자들이 생각을 해낸 게 이걸 좀 확대를 해보면은 이 위에 있는 이미지로 생각을 하면은 결국에 여기로 갈수록 피처맵은 좀 디테일, 댄스해지는 거고 이쪽으로 갈수록 조금 그 코어스, 되게 좀 거칠어지죠. 근데 생각해보면은 여기에 있는 거랑 어쨌거나 컨볼루션 레이어를 거치면서 점점 코어스해지는 거기 때문에 그 전 단계에 있는 애는 적어도 얘보다는 댄스하겠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가져다가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의 의미가 이제 만약에 저희가 이거 컨볼루션 레이어를 한 2배씩 줄인다고 생각하면은 2, 4, 6, 8, 12, 32?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까지 왔을 때는 32분의 1로 줄어든 거고 이거를 이제 업샘플링을 해서 32배를 하는 건데 그냥 32배를 하면은 그냥 이렇게 흐릿하겠죠? 그래서 그 전 단계에 있는 거를 가져와서 여기 있는 걸로는 2배만 이제 업샘플링을 해요. 그러면 이 모양이 이렇게 되겠죠? 얘랑 지금 사이즈가 똑같으니까 겹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말 그대로 그냥 이거를 겹쳐요. 코드를 보면 그냥 애드를 한다고 하는데 겹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업샘플링을 하는 거예요. 그 전에 있는 걸 가져왔으니까 이번에는 32배가 아니라 16배만 업샘플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뭐 결과만 보면 얘랑 이제 크기는 똑같지만 저희가 그 전에 있는 정보를 가져왔기 때문에 조금 더 댄스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전 단계에 있는 것도 또 가져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단계를 스킵해서 끌어다 써서 컴바인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업샘플링을 하는 거를 이제 FCN 저자들은 스킵 커넥션이라고 하고 실제로 이거를 써서 굉장히 이제 그냥 업샘플링을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정밀한 그런 세그멘테이션 맵을 만들 수 있었다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FCN 이후로 나온 모델들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나마 그게 가장 최신이고 강력한 모델이 유넷이라는 모델입니다. 오늘 제가 리뷰를 할 논문도 이 유넷을 조금 더 발전시킨 케이스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아키텍처가 이렇게 생겼는데 사실 제가 이미 앞에서 말하는 내용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끊으면은 여기는 그냥 일반적인 CNN이죠. 그냥 이렇게 쭉쭉 뽑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업샘플링을 하는데 한 가지 차이점이 있으면은 이 각각이 대응되는 그 단계가 있겠죠. 만약에 여기서 업샘플링 한다고 했으면은 이 세 번째 컨볼루션 레이어에 있는 거랑 얘랑 합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확대를 할게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업샘플링을 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거를 여기 있는 애를 그대로 가져다가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하는 거예요. 각 단계에서 대응된 애들마다 그대로 가져와서 붙이고 또 그대로 가져와서 붙이고. 그래서 그 개념은 결국 그냥 아까 했던 스킵 커넥션이랑 똑같은 거고 이걸 단지 이제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넷이라고 하면은 이런 인코더 디코더 구조 점점 줄였다가 업샘플링을 하는 구조 플러스 스킵 커넥션이라는 걸 해서 되게 정밀한 세그멘테이션 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이제 오늘의 논문으로 돌아와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자들은 아직까지 좀 개선될 여지가 보인다라는 거죠. 그 모티베이션이 뭐였냐면 이 그림, 이 사진을 보시면 저희가 봤을 때는 이게 좀 셋 다 비슷한 이미지인데 그냥 얘는 확대를 많이 했나 보다, 확대를 좀 덜 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실제로도 그냥 현미경 배율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는 건데 컴퓨터는 이걸 모르잖아요. 스케일이 다르면 다른 건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이런 좀 스케일에 로버스트한 그런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스케일이 다르니까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다양한 스케일에 맞춰서 그 커널, 그러니까 필터 사이즈를 다양하게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다양하게 만들었어요. 원래 유넷에서는 여기 있는 게 다 그냥 그 3x3인데 이걸 조금 다양하게 5x5도 쓰고 7x7도 씁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평행하게, 병렬적으로 이렇게 쌓아줘요. 그러면서 이 논문에서는 뭐 인셉션 라이크 블록이라고 하는데 결국엔 그 인셉션 모듈에서 착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인셉션 모듈을 좀 다시 살펴보자면 이게 언제 나왔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구글넷에서 나오는 그 개념인데 결국에 이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모델을 덴스하게 만들면 만들수록 문제가 많죠. 오버피팅이 될 수도 있고 막 그레디언트가 사라질 수도 있고 애초에 메모리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막 드롭아웃 뭐 이런 걸로 막 조금 이렇게 끊어가지고 조금 스페어스하게 만들어주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계산하는 연산량은 좀 늘어난대요. 사실 제 여기 부분이 이해가 안 가서 나중에 좀 여쭤보고 싶긴 한데 어쨌거나 스페어스한 매트릭스는 덴스한 매트릭스보다는 컴퓨터 리소스가 많이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어느 한쪽도 높이고 이런 걸 조금 지양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한 어떤 그런 타협점이 일단 이거를 스페어스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깊게 쌓을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쪼개요. 근데 이렇게 쪼개기만 하면은 아까 연산량이 늘어난다 했으니까 다시 합쳐줍니다. 근데 사실 이게 약간 너무 조삼모사 같고 그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아까 저희가 차원 축소할 때 쓰는데 차원 축소를 할 때 쓰는 게 그 원바이원 컨볼루션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거를 적절하게 끼워줍니다. 여기도 끼워주고 여기도 끼워주고 그래서 그 인터넷에 한번 검색해 보시면 알겠지만 구글넷이 이렇게 생긴 인셉션 모듈을 되게 많이 쌓은 건데 엄청 딥한데도 잘 작동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원바이원 컨볼루셔널 레이어와 이런 스킵 커넥션, 인셉션 모듈 같은 구조 때문이죠. 그래서 아마 이 형태가 비슷하니까 그 병렬적으로 쌓은 게 비슷하니까 인셉션 라이프 블록이라 이름을 지은 것 같은데 일단 원바이원 컨볼루션을 안 썼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여전히 이제 메모리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필터 크기가 커졌으니까 이건 너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낸 게 사실 어차피 그 5x5 한 번 하나 3x3 두 번 하나 최종적으로 나오는 이 피처 비율은 똑같죠. 그래서 원래대로는 3x3 하나, 5x5 하나, 7x7 하나였으면 이거를 여러 장 겹쳐가지고 대체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래도 여전히 문제가 있겠죠. 어쨌거나 겹쳤지 이게 뭐 파라미터 수를 줄인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원바이원 컨볼루션 레이어를 쓰는데 이제 이 레지듀얼 커넥션이라는 걸 써서 원바이원 컨볼루션도 쓰고 애초에 이 그 필터 개수, 이 피처맵 그 장수를 조금씩 점점 늘려가는 거예요. 한 장 겹쳤으면 그 다음에는 두 장 겹치고 세 장 겹치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점진적으로 필터 수를 겹치되 이 사이에 이제 그 스킵 커넥션을 넣어준 거를 이 멀티레스 유닛 저자들은 이게 우리가 제안하는 멀티레스 블록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이제 이 레지듀얼 커넥션이라는 말이 나와서 뭔가 새로운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도 써 있었는데 이 말이나 이 말이나 이 말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이 레지듀얼 커넥션이라는 단어는 그 레스넷이라는 논문에서 썼던 건데 결국에는 스킵 커넥션이랑 그 아이디어는 똑같습니다. 그 원래 이 아이디어가 뭐였죠? 그 전에 있는 거를 같이 끌어다가 쓰자라는 거였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원래대로였다면 그냥 컨볼루셔널 레이어 한 번 하는 건데 에이펙스 하는 건데 저희가 스킵 커넥션이라는 이런 지름길을 하나 만들어서 추가를 해주는 거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추가로 학습해야 될 양을 좀 줄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말했던 원바이원도 적절하게 끼워놓고 있죠. 그래서 이제 가끔 가다가 그 원바이원 컨볼루셔널 레이어를 이게 보틀넥이라고 표현하는 논문도 있더라고요. 그냥 아마 이 모양이 줄어들었다가 뭐 이렇게 늘어났다가 줄어들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레지듀얼 커넥션이라는 거는 그냥 저희가 FCN에서 봤던 스키 커넥션이랑 똑같은 거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문제가 더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조사들은. 그게 뭐냐면 이게 유넷인데 이렇게 겹치는 게 아니라 이어붙인다고 했었잖아요, 스키 커넥션을. 근데 생각해 보면은 여기에 있는 거는 인풋 들어와서 딱 한 번 거친 거예요, 컨볼루션 레이어를. 그리고 딥하지가 않죠. 되게 로우 레벨인데 정작 얘랑 겹쳐지는 거는 막 거칠 거 다 거친 다음에 막바지에 있는 굉장히 하이 레벨 그런 피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준이 너무 다르다라는 거죠. 근데 단지 크기가 좀 비슷하다고 해서 바로 겹쳐도 될까? 라는 생각을 한 거고, 이런 어떤 갭을 줄이면은 성능을 높일 수 있을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갭을 메꾸기 위해서 아까 봤던 그 레지듀얼 커넥션이라는 거를 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유넷 구현체인데 원래는 이렇게 쭉 가다가 어딨지? 쭉 가다가 그냥 컨캣을 시켜요. 뭐 어떤 다른 연산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컨캣을 시키는데, 그냥 컨캣을 시키는 게 아니라 아까 말했지만 너무 로우 레벨이라고 했죠. 그 하이 레벨이 되도록 컨볼루션 레이어를 거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수준을 높여준 다음에 그 다음에 컨캣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은 결국 레이어가 추가되는 거니까 또 네트워크가 너무 딥해지는 거죠. 그래서 아까 또 여러 번 말하고 있는 이 원바이원 컨볼루션 레이어를 끼워 넣어서, 그러니까 스키 커넥션, 뭐 다른 말로 하면 레지듀얼 커넥션을 끼워 넣어서 적절히 차원도 축소를 하면서 이제 그 레벨을, 피처맵 간의 레벨을 맞춰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뭐 레스패스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구현체를 보면 여기 보면은 이 쇼트컷이 그 레지듀얼 커넥션인데 원래 기존의 그 3x3 어디 갔지? 3x3에다가 1x1을 애드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 부분 말하는 거예요. 3x3 1x1 애드한 거를 이제 거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 멀티레스 유넷이 주장하는 거는, 아니, 제안을 하는 거는 이렇게 두 가지예요. 아까 봤던 멀티레스 블록이나 레스 패스랑. 최종적으로 아키텍처를 보면은 모양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기존의 그 컨볼루셔널 레이어를 이 블록으로 바꾸고 스키 커넥션을 레스 패스로 바꾼 겁니다. 나머지는 다 동일하게 했더라고요. 네, 액티베이션 펑션도 다 똑같이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보면은 아까 전에 말했던 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죠. 예를 들어서 이 블록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 피첨의 3x3을 겹치되 필터 수를 점진적으로 늘려나간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잘 쓰고 있고, 그리고 끝에는 그 FCN에서는 FC 레이어를 안 쓰고 원바이원을 쓴다고 했죠. 그래서 원바이원 쓰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냥 컨캣을 하는 게 아니라 레스패스를 한다고 했으니까 아까 전에 3x3, 그러니까 그 레지듀얼 커넥션 개념을 하면 fx 더하기 x, 이걸 여러 번 하고 있죠. 뭐 왜 여기 원에서는 더 많이 하냐라고 하면은 당연한 게 이 각각의 피처맵 간의 갭은 여기 있는 게 가장 크고 여기로 내려갈수록 점점 그 격차는 줄어들겠죠. 그래서 그만큼 그냥 조절을 해서 이렇게 쌓아준 겁니다. 그 레지듀얼 블록을. 그래서 이제 아키텍처는 사실 그 전에 있는 선행 연구 논문의 그 개념들을 알고 있으면 생각보다 되게 간단해요. 달라진 게 두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네. 실험 같은 경우에는 그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에 바이오메디칼에서 이미지 세그멘테이션 문제는 그냥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죠. 그래서 저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이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를 쓰고요. 옵티마이저나 아담 뭐 조화자 썼다고 하고, 네. 그리고 평가 지표는 자카드 인덱스라는 게 나와서 뭔가 했는데 그냥 그 IOU를 말하는 거였어요. 전체 그 유니언분의 인터셉트. 그래서 이게 실제 이미지의 뭐 종양의 그 위치라면은 이게 저희 모델로 예측한 부분인 거고, 이 겹치는 게 많을수록 잘 세그멘테이션을 한 거겠죠. 그래서 이걸 평가 지표로 사용을 했고, 크로스 밸리데이션은 와이폴드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를 보면은 당연히 되게 좋아요. 이 저자들이 총 5개의 데이터셋을 썼는데 다 이제 성능 향상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리고 에포크에 따라서도 어떻게 되는지를 봤는데 파란 게 멀티레스 유넷이거든요. 전반적으로 더 좋죠. 물론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긴 한데 일정 에포크가 지나면은
당연히 더 좋고요. 좀 이런 플럭추에이션도 좀 덜하죠. 네. 그래서 사실 이 논문에서 이 아키텍처를 설명하는 것보다 여기 부분이 거의 2배 가까이 많아요. 그래서 그만큼 저자들이 되게 다양한 시각에서 이제 본인들의 그 모델을 되게 검증을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 이미지 셋들이 다 고만고만한 이미지 셋들이 아니라 각각 되게 특징이 있어요. 되게 이 저자들은 그 챌린징한 데이터셋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안 가져올 수가 없어서 가져왔는데 조금 사람에 따라서 조금 징그러울 수도 있어서 제가 그나마 덜한 걸로 가져왔지만 너무 아닌 것 같으면 네, 흐린 눈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되게 다양한 케이스에서도 멀티레스 유넷이 유넷보다 좋다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그 경계가 되게 이렇게 뻔한 게 아니라 너무 작아서 안 보이네. 초록색이 이제 그 그라운드 트루스 정답인데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유넷은 되게 엉망으로 잡고 있는데 멀티레스 유넷은 그대로 잘 따라잡고 있다. 그래서 경계가 흐릿해도 우리 거는 잘 잡는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만약에 저희가 찾고자 하는 포멀그라운드가 깨끗한 게 아니라 되게 이렇게 자글자글하게 조금 되어 있다면은 유넷은 이걸 그냥 다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버피팅이 된다는 거죠. 근데 멀티레스 유넷은 안 그런다. 반대로 백그라운드가 또 이렇게 자글자글하면은 유넷과 다르게 또 오버피팅이 안 된다. 요거는 포어그라운드랑 백그라운드랑 별 차이가 안 날 때 또 이제 유넷은 이제 정신 못 차리고 이런 거 다 잡고 있는데 우리는 안 그런다라는 겁니다. 비슷한 느낌으로 이게 이제 이거는 그냥 뭐였더라? 그냥 빛 라이트, 뭐 빛 번짐 뭐 그런 거래요. 그러니까 아웃라이어인데 이것도 유넷은 다 잡고 있는데 우리는 적당히 로버스트하다라는 거고, 일반적으로 그 바이오메디컬 이미지 세그멘테이션은 클래스 임밸런스드죠. 왜냐하면은 세포가 이렇게 있으면 종양은 유만할 테니까 이걸 찾는 문제는 마이너리티 클래스 문제를 찾는 거잖아요. 이제 반대로 만약 클래스가 메이저리티일 때는 어떨까? 이때 메이저리티 클래스일 때도 우리께 더 좋다라는 거죠. 보면 이제 빨간색 유닛이 못 잡는 걸 멀티레스 유닛이 다 잡고 있죠. 그렇게 이제 되게 다양한 케이스들에서 다양한 챌린지가 있는 데이터셋에서도 압도적으로 좋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아니고 그냥 그 인트로덕션에 있는 그 컨트리뷰션 부분인데 여기서 말하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어요. 일단 네. 기존 유넷에서 조금 더 개선시킬 그 여지를 계속 보여줬죠. 모티베이션이 뭐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 나갔는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을 내놓았고요. 앞에서 본 것처럼 다양한 이미지 데이터셋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3D가 사실 제가 이거 3D는 구현체를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 이건 다 2D잖아요. 근데 3D 그 영상 이미지에 대해서도 유넷을 쓸 수가 있대요. 그냥 기존 유넷에서 뭐 디멘션만 어떻게 바꾸면 바로 쓸 수 있다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멀티레스 유넷 저자들도 본인들의 그 모델을 약간만 수정을 해서 3D 버전으로 만들어서 이제 이 3D 유넷이랑 비교를 했는데 2D에서랑 마찬가지로 3D에서도 당연히 이제 성능이 좋았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네, 굉장히 막 어려운 데이터셋, 뻔하지 않는 그런 데이터셋에서도 다 잘하고 있다. 뭐 우리가 이렇게나 잘했다라고 말을 하면서 네, 끝을 맺고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인데 사실 개념이 조금 많이 담겨 있어서 제가 되게 축약해서 말을 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으면은 제가 관련 그 논문들을 추가를 했으니까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지금 다시 그 슬라이드를 보고 싶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네,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유민이 혹시 질문해도 되나요? 네네. 한 두 가지 정도 궁금했는데, 제가 레지듀얼 그 커넥션은 기억이 나서 괜찮은데, 그 1 곱하기 1 1x1 컨볼루션 있잖아요. 그거의 장점 혹시 한 번만 네.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거를 하는 이유? 그니까 사실 이게 이름이 컨볼루셔널 레이어에서 뭔가 컨볼루션 레이어 같지만 사실 하는 역할은 FC 레이어랑 비슷해요. 그냥 레이어가 하나 있는 그 FC 레이어라고 생각을 해도 되는데, 왜냐하면은 저희가 원래 피처맵이 있으면은 필터 한 개짜리 한다고 해서 크기가 달라지진 않잖아요. 그대로 매핑이 되죠. 이렇게 하나하나. 달라지는 건 이 위치 정보를 그냥 그대로 갖고 있는 거죠. 저희가 조절을 할 수 있는 거는 이거를 원바이원 컨볼루션을 몇 개를 쓰냐에 따라서 나오는 그
피처맵의 그 뭐라 그러죠? 또 까먹었다. 아, 채널 수고요. 조절할 수 있는 게 채널 수이기 때문에 사실 원바이원 하고 요 채널 수를 20개를 하냐 10개를 하냐에 따라서 그 전에 있던 게 피처맵이 100개였으면 이제 차원을 그냥 축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이제 그냥 쉽게 생각하면 차원 축소할 수 있는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 이전 피처맵보다 이 원바이원 컨볼루션 채널 수가 더 작으면은 당연히 이게 얇아지니까 차원 축소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 네, 그래서 이제 요 그림이 사실 전부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제가 1000개의 클래스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원바이원 컨볼루셔널 레이어 그를 거쳐서 1000개의 그 히트맵이 막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원래대로였다면 사실 역할은 같잖아요. 그냥 하나를 매핑하는 거였었잖아요. 근데 저희가 원바이원 컨볼루션 레이어가 아니라 플리커넥티 레이어를 쓰면은 그냥 이런 값만 나오는데 원바이원 컨볼루션 레이어를 하면은 이 한 장짜리가 어떤 공간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거죠. 여기쯤에 고양이가 있어 이런 식으로. 이 사진이 뭐 몇 퍼센트 확률로 고양이야가 아니라 그런 식으로 저희가 위치 정보를 가지면서도 이제 차원 축소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냥 차원 축소를 할 수 있다 정도만 알아도 상관이 없기는 해요. 그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더 하면, 그러면 이제 네네. 그 클래시피케이션 말고 이런 세그멘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이제 뭐 이제 로스를 계산할 때 그럼 사진에 뭐 1, 0 이렇게 그 픽셀마다 그게 돼 있는 건가요? 라벨링이 돼 있는 건가요? 세그멘테이션은? 최종 결과물이 궁금하신 거죠? 어떻게 네, 그러니까 나오는지? 어떻게 로스를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너네가 세그멘테이션 해야 되는 거다 하는 그 라벨링이 어떻게 돼 있어요? 세그멘테이션은? 아, 라벨링이요? 그 네, 사실 이거 어딨지? 아, 여기서도 그냥 그라운드 트루스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본 논문에서는 대부분 다 그냥 이미지가 있으면은 이런 정답값이 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답으로 이제 선을 따낸 모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랑 아, 아까 말했던 그 자카드 인덱스를 이렇게 비교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거는 이미 되어 있는 거겠죠? 아마? 네. 네. 그럼 픽셀로 그렇게 되어 있다 그런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안녕하세요. 발표 너무 잘 들었는데 질문해도 네. 될까요? 네네. 네. 아까 그 로우 레벨이랑 하이 레벨 연결해주는 역할 해서 설명해 주셨었잖아요. 네. 근데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간 게, 이렇게 원 바이 원으로 결국 이렇게 더해주면서 애드해도 마지막에 있는 값은 이제 뭐 더 좀 정교화된 하이 레벨일 것 같고, 근데 이제 처음에 이제 시작하는 부분은 이게 다시 회귀해서 뭐 이렇게 같이 애들 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이 조금 잘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아요. 어떻게 로우 레벨이랑 하이 레벨의 간격을 줄여주는 데 있어서 레스패스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그냥 저는 되게 간단하게 생각을 했어요. 여기 저자가 로우레벨이라고만 말을 해서 사실 저도 뭐가 로우레벨이지라고 했는데 그냥 네트워크를 한 번 거쳤으니까 로우레벨이고 여러 번 거쳤으니까 하이레벨이니까 얘를 사실 이 스킵 커넥션도 스킵을 하고 가져오는 거였었잖아요. 근데 그냥 스킵하지 말고 얘를 그 컨볼루션 레이어를 겹치면 겹칠수록 또 얘는 딥해지겠죠? 그래서 이제 네네. 딥하게 만든 다음에 겹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은 네, 로우 네, 레벨에 있는 값을 더 컨볼루션 레이어를 거쳐서 네, 하이 겹친다는 레벨로 거. 만들어주고, 네네네. 네, 네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저 근데 하나만 더 그냥 목적성을 여쭤보고 싶은 건데, 그러면은 네. 약간 인코더랑 디코더 같은 이런 문제들은 결국에는 세그멘테이션이 다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아니요, 아까 제가 걘 얘기도 했었는데, 그냥 네네네. 목적이 다른 것 같아요. 저희가 하고 싶은 거는 아까도 말했지만, 이 작은, 원래는 이미지 자체로 소프트맥스에 넣어가지고 몇 퍼센트 확률이야라고 했으면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이게 어떻게 되냐면 설명 안 했는데 여기 아까 제가 천장에 히트맵이 있는 거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면 네. 원본 이미지가 이렇게 있으면 예를 들어서
원바이원 이 픽셀에 대해서 1000개의 히트맵이 있으니까 거기서 제일 높은 그 소프트맥스 확률값을 가지는 걸로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1000개의 클래스 중에서 얘는 뭐에 가까워. 결국에 어떻게 보면은 목적이 다른 거죠. 세그멘테이션에서는 픽셀와이즈 프레딕션 하고 싶은 거고, 갱 같은 경우는 뭐 이미지 있으면은 뭐 노이즈 섞어가지고 다시 복원해서 가짜 이미지 만들고 이런 식으로. 그 개념은 비슷한 것 같아요, 사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다른 분들 질문 없으신가요? 네, 뭐 질문 없으시면은 오늘 두 번째 발제는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요. 네,